이 선글라스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10파운드 하나로 15,000원입니다. 참고로 이 원가는 샤넬, 베르사체, 레이벤을 소유한 룩소티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원가 15,000원의 선글라스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먼저 이 제품의 판매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샤넬, 판매가는 648,000원입니다. 생각하셨던 가격과 비슷한가요? 마진을 생각해보면 더 재밌습니다. 648,000원 중에 633,000원이 이익입니다. 상당히 높죠. 원가율 2%. 이거 뭐 원천 징수보다도 낮은 숫자인데요. 물론 샤넬은 100년이 넘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브랜드도 이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한국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젠틀몬스터입니다. 요즘 핫하다고 하는 젠틀몬스터. 자, 이런 회사들은 돈을 얼마나 벌까요? 자,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자료를 봤습니다. 2021년 기준 매출 2,479억, 국내 선글라스 시장 1위로 점유율 50%가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률도 30%가 넘습니다. 이 비율은 꽤 아름다운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루이비통을 소유한 LVMH의 영업이익이 26.7%거든요. 참고로 국내 제조업 평균이 7.83%, 중고위 기술 산업군이 5.91%입니다. 그러니 젠틀몬스터의 30%는 굉장한 겁니다. 자, 이런 부가가치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사용자의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젠틀몬스터의 성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 차고 나왔기 때문이다. 정말 전지현 같은 탑스타가 차고 나오면 모두 대박이 나는 걸까요? 이 말이 맞다면 4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드라마의 PPL 비용이 해당 3,500만 원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업에선 4천이 아니라 광고에 몇 억을 태워도 실패하는 브랜드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이 제품은 전지현 씨가 직접 골랐을 뿐 유료 협찬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정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왜 전지현 씨는 이 선글라스를 골랐을까? 샤넬, 구찌, 펌퍼, 이들이 해결해주지 못한 어떤 문제를 젠틀몬스터는 풀어준 걸까요? 우린 샤넬의 역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옷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코르셋 없이도 입을 수 있는 이쁜 옷은 없을까? 당시 많은 여성들이 불편해하던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젠틀몬스터는 전지현 씨의 어떤 문제를 풀어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문제입니다. 그의 첫 사업 아이디어는 정육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죠. 왜 정육점 조명은 모두 빨간색일까? 그렇게 기획했던 아이디어 중 10번째가 바로 젠틀몬스터였습니다. 분명 시장 기회는 있는데 전문 브랜드는 없다는 데에서 기회를 본 거죠. 자, 알아두면 좋습니다. 작은 회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성공 확률이 큰 시장 규모가 있습니다. 바로 500억입니다. 그리고 연성장률이 10%가 넘어야 합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가 프랜차이즈가 막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의 떡볶이 시장입니다. 규모가 1,000억이 될 때쯤이면 대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500억이 넘고 성장률도 맞춰지는데 시장에 강자가 없다면 여러분의 브랜드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아니, 근데 너무 TMI인가? 사업의 시작은 누추했습니다.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월세 200짜리 아파트형 공장. 장소가 여의치 않아 커튼으로 사무실과 쇼룸을 분리합니다. 첫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을 집에 보내주고 구매를 결정하는 홈트라이.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온종일 반송된 안경을 닦는 게 일이었으며 당시에는 A랜드에 입점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가로수길에도 아직 A랜드가 있나? 2011년 11월 사업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위기에 처합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을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티기 힘든 분은 지금이라도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 회사는 생존했지만 제품에 대한 반응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빵은 팔리기 시작했지만 백은 반응이 시큰둥했다. 여기서 빵은 안경, 백은 선글라스를 말합니다. 바로 이 위기에서 결정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성복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여자들은 어떤 걸 써요? 큰 걸 쓰죠. 그래야 얼굴이 작아 보이니까. 당시 해외 브랜드 제품은 크기가 작은 게 많았습니다. 얼굴이 작은 서양인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선글라스 6개 중 4개를 전지현 씨가 선택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샤넬이나 구찌 같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카테고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란 선글라스, 안경, 스마트폰 같은 제품의 범주를 말합니다. 이건 이미 시장을 선점한 회사가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그들이 정한 기준, 그들이 유리한 룰 안에서 싸우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들이 아직 풀지 못한 우리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 접근해야 합니다. 브랜드는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용어로는 철학, 비전, 아이덴티티 다양하게 부르지만 사업에서 직접 쓰시려면 이 브랜드
브랜드는 어떤 문제를 푸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모든 조직원들이 이해하며 빠른 실행과 회고가 가능합니다. 표현이 좀 딱딱한데요. 이 툴의 중요성이 지금은 당장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회사가 좋은 브랜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이 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브랜드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할 문제가 브랜드의 축이라면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정하며 컨셉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을 시각화하는 게 우리가 보는 로고, 패키지 같은 디자인 작업물이 됩니다. 그래서 핀터레스트에서 아무리 쿨해 보이는 디자인을 카피해도 문제의식이 없는 제품은 소비자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즉 이목을 끌 수는 있지만 구매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진정성을 느끼는 이 순간을 서비스 계획에선 MOT, 진실의 순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로 모든 대표들이 원하는 가격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기 젠틀몬스터의 문제의식은 시장에 적절하게 반응했습니다. 자, 지금부턴 그 이후의 브랜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한국 대표는 제품과 가격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에 집중하기로 하죠. 그가 생각하는 좋은 브랜드는 이렇습니다. 브랜드는 무조건 비싸 보이면서도 시대 정신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대 정신이란 이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민 혹은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젠틀몬스터의 캠페인 5개를 보실 텐데요. 젠틀몬스터는 잘하고 있을까요? 보시면서 그들의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홍대에는 한 달마다 새로운 전시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퀀텀 프로젝트라 부르는데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Fly Away Home, 솜털로 다양한 구름을 만들어 하늘의 이미지를 표현했던 설치 미술 작품입니다. 다음은 Before Sunset, 일몰을 보면서 꿈을 꾸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철학자 벤 윌리엄스의 말에 영감을 받은 전시로 퀀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은 판매가 목적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컬렉션 라인입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가 레이싱카를 선보이듯 젠틀몬스터는 이런 미적 한계선을 실험하는 컬렉션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두 영상은 명품 브랜드 팬디, 몽클레어와 함께한 작업물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젠틀몬스터의 작업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김한국 대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촉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돈나가 젠틀몬스터를 찾았다고 하니 아직 그녀의 촉이 좋다면 해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는 문제였습니다. 소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택은 문제의식에 기반합니다. 선글라스가 아닌 내 얼굴이 작아 보일 수는 없을까? 대중과는 다른 힙한 나를 표현하고 싶다. 나에게 영감을 줄 도구가 없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젠틀몬스터는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김한국 대표, 그는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범함인데요. 반면에 그가 되고 싶은 건 설레임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젠틀몬스터의 슬로건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 입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젠틀몬스터를 선택한 건 아닐까?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정해진 틀이 아닌 자신만의 문제의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넘어 여러분 자체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준이 되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죠.